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활 미스터 피지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십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십견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오십견은 왜 이렇게 고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십견은 기본적으로 50대에 많이 발병하는 그런 어깨 통증의 한 종류다라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동결견, 그리고 영어로는 frozen shoulder라고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제 50대만 발병하는 것도 아니고 40대부터 60대까지 중년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그런 어깨 통증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분들에게서 4배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십견을 유발시키는 인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오십견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1차성 그리고 2차성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1차성 같은 경우는 이유가 없이 그렇게 발생하는 오십견을 얘기하고, 그리고 2차성 같은 경우는 목 디스크나 회전근개 손상 이런 부분에 의한 2차적인 오십견,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발인자들을 통해서 오십견이 발병이 되면 이 위팔뼈의 상단과 어깨뼈를 연결하는 그 관절 주머니 주변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 오십견은 특정한 패턴을 거치게 되는데, 이 패턴을 크게 3단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빙기, 두 번째는 동결기, 세 번째는 해빙기,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결빙기에서는 개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계속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관절 주머니 주변으로 계속 염증 반응이 생겼다가 아물었다가 생겼다가 아물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24시간 아프게 되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주무실 때도 아프고 아주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아프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가동 범위는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끝 범위까지 가진 못하죠. 그러면서 엄청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소염제를 드신다든지 마사지만 가볍게 좀 하신다든지, 아니면 전기치료, 주사치료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통증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넘어가면서 어떤 결빙기에서 동결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얼어가는 그런 단계고, 여기에서는 완전히 얼어버리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이렇게 얼어버린 단계에서는 사실은 초반에는 염증 반응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지만, 염증 반응이 섬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흉터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손을 칼에 베었을 때 이렇게 처음에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흉터로 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안에서, 관절 주머니 안에서 염증이 생긴 부분들이 다 이렇게 흉터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뻣뻣해지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렇게 뻣뻣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 결빙기보다는 더 안 나을 수가 있는데, 이제 통증 면에서는 조금 더 결빙기보다는 괜찮아지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빙기에서는 통증 완화에 초점을 두는 치료를 했다면, 동결기부터는 조금씩 이 가동 범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해야 되겠죠. 움직임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의 운동. 그래서 통증도 어느 정도 좀 참으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으면서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빙기가 있는데, 이제 얼어버린 어깨가 이제 녹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2개월부터 15개월 사이에서 시작이 돼서 한 18개월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4개월까지, 그러니까 오십견은 사실 1년 이상, 1년 반에서 2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어깨 통증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빙기에서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깨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어깨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을 하면 이 오십견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관절낭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이 염증 반응이 섬유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흉터로 남게 되면서 관절낭이 뻣뻣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십견이 고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염증 반응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 그 염증 반응이 엄청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혹자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 관절낭 자체를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계속 그렇게 연쇄적으로 무한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깨뼈에 위팔뼈의 상단이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그래서 그걸 감싸는 것이 관절낭이고, 거기 위에 이제 또 회전근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안정성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조물이 이렇게 1층, 2층 이렇게 쌓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깨 영상을 만들 때마다 어깨는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중력도 있고 팔 무게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어깨가 하방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기준기처럼 잡고 있는 것이 회전근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회전근개 아래쪽에는 더 어떻게 보면 작은 기준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관절낭이 있는 것이죠. 더 가까운 곳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런 식으로 회전근개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회전근개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면서 좀 근육이 약해졌다 이러면은 이 회전근개가 잡고 있는 그 회전근개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제대로 안 되면서 관절낭의 그런 역할이 대신 지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전근개도 지금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회전근개 손상이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이제 관절낭 자체도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려고 하는 힘을 받다 보니까 얘가 이제 찢어지면서 그 마이크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염증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시다가 어깨가 잠깐 아프다가 말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저절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낫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전근개나 관절낭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겼다가 또 우리가 이제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또 아물게 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처음에는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점점 그런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이죠. 회복 능력 자체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스크래치, 어떤 이제 염증 반응들이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50견이 한번 발병을 하면 치료되기가 어렵고 오래 걸리는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회전근개에 힘이 있어야 이런 관절낭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미 통증이 너무 심하게 쌓여있는 상태, 그러니까 염증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통증이 너무 극심한데 어느 정도 부하를 주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조금만 움직이도 힘든데 내가 어떤 부하를 주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아프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강화 운동을 할 수 있을 그 상태가 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십견을 평소에 예방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십견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회전근개 운동으로 예방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예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그렇고,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오십견의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드릴 테니까 그런 운동들도 같이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활.